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펀드에 대해서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펀드 2012년에도 출시해서 판매를 했고 2017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죠. 문재인 펀드로 받은 돈 가운데 돌려주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에 펀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초에 2월 달이었죠. 그때 선거 보전금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7,819명의 펀드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돌려주지 않은 돈이 문재인 후보의 통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밝혀졌고, 그런데 그 통장에 있는 돈이 액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4월 19일 문재인 펀드를 출시하여 4,488명에게 펀드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2012년에 펀드로 역시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투자금의 변제일은 투자금을 갚는 날은 2013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스스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총 386억여 원, 386억이 좀 넘는 돈 가운데 2억 5,239만여 원, 역시 2억 5,239만 원이 좀 넘는 돈을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2017년 4월 21일 안철수 후보 측의 국민의당에서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공보에 게재된 문재인 후보의 2014년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는 문재인 후보의 예금 중에 문재인 펀드 미지급 상환금 3억 8,52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국민의당 김인원 부단장이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12년 문재인 펀드로 받은 돈이 문재인 씨의 통장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후보 스스로 인정하였죠. 왜냐하면 스스로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 국민의당에서는 국회 공보를 봤다고 그러죠. 국회 공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 신고서를 보았다. 그렇다면 확인된 것입니다. 펀드로 받은 돈을 문재인 씨가 가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펀드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돈, 그건 물론 문재인 씨가 그때는 채무자였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이거는 다시 그 후에도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 측은 2012년 펀드 모금액 500억 원 가운데 1억 9천만 원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것은 2017년 4월 20일 YTN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까지는 2014년 재산신고서에서 펀드금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 문재인 씨, 여기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C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의 통장에 있었다 그랬는데 2017년 4월 20일 YTN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 다시 지금 이 시점에 펀드금 중에 돌려주지 않은 돈이 지금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문재인 씨라는 사람의 계좌 속에 있던 돈은 어떠한 원인이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게 되면 다시 영수증이 있고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씨의 돈이 문재인 후보의 정당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4월 20일에도 그 돈은 문재인 후보라는 그 자연인 문재인 씨의 통장에 들어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문재인 후보의 페이스북 스스로 써놓은 것, 더불어민주당이 인정한 YTN 뉴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측 국민의당의 기자회견문, 이런 것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돈의 액수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이 보았다고 하는 시점은 2014년이지만 그 돈의 기록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3년 12월 말일에 3억 8,525만 원이 아직 안 준 돈이다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그보다 거의 8개월 전이죠. 같은 해 4월 30일에 2억 5,239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부터 12월까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 돈을 상환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다면 미상환금은 그대로 있거나 줄어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2월에 돈이 아주 큰 액수로 늘었습니다. 2억 얼마였던 것이 3억 얼마, 거의 1억 3천이 넘는 돈이 더 늘어나 있었던 것이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이 두 사람은 후보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국민에게 당연히 진실해야 하겠죠.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밝힌, 안철수 후보 측에서 밝힌 그 수치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후보를 음해한 것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어째서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있던 돈을 계속 돌려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돈이 늘어나 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어떤 숫자상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자료가 선거 도중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양 후보는 밝혀서 국민에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문재인 펀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설펀드로 선거자금,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빨리 뿌리 뽑아야 하는 폐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직전 제18대 대통령이었고 탄핵을 당해서 파면된 대통령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 그것은 기업의 돈으로 체육재단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기업 돈으로 체육재단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 체육재단에서 체육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육성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융성 정책의 일환으로서, 즉 정책 수행을 하는데 재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도움이냐 아니면 마지못해 한 것이냐, 속으로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한 것이냐, 이러한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 것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업이 돈 내게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탄핵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유 같은 걸 사면 그렇죠. 우유, 이것은 어떤 기준을 통과하는 우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균 상태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양의 균이 1만 마리가 있으면 이것은 통과된 것이다, 적정한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양의 균이 한 10만 마리쯤 있었던 것이죠. 국민은 1만 마리쯤 있기를 바랬고,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또 한 번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그때는 아마도 좀 더 과거니까 일정한 양 속에 균이 한 100만 마리쯤 있으면 괜찮아. 그 이전 사람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국민은 희망을 느껴야 하겠죠. 희망을 걸어야 하겠죠. 어떻든 국민이 1만 마리만 된다고 했을 때 10만 마리 정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과거식은 좀 좋은 마음으로 돈을 좀 융통하면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혹은 내가 업적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법을 벗어나서 법을 어기면서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2017년 대한민국의 모럴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종종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아주 판박이, 둘이 정말 닮은 꼴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촛불혁명 12대 과제로서 이러한 것을 하였습니다. 기업의 돈으로, 물론 이것은 과제 선정을 한 것이죠. 기업의 돈으로 농어촌 기금을 1조 원을 조성하겠다.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의 돈으로 체육재단 기금을 조성해서 체육에 소질 있는 사람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거 하고, 문재인 후보 기업의 돈으로 농어촌 기금을 조성해서 농어촌에 지원을 하겠다. 완전히 똑같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촛불혁명, 그러니까 과거의 나쁜 것을 뜯어 고치고
정의롭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12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던 시기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제를 정하고 있었던 문재인 씨는 국회에서 똑같은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의결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 안 돼 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걸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이죠.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책을 이제 따져보면 구태의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입으로 하는 얘기하고 머리로 느끼는 어떤 부패의 척도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도 좀 받게 되는 것이죠. 사설펀드의 경우에 이번에 또 했습니다. 2012년에 하고 그것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번에 또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기호 1번이 했습니다. 3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후보는 무엇이 부패인지, 무엇이 부정의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둔감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아 라든지 아니면 이 펀드 조성에서 한 번 하고 또 하니까 재범이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시 똑같은 것을 하려고 했어. 이러한 국민들의 비난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탄핵의 결과 하게 된 보궐선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예전에는 좀 봐주던 혹은 나쁜 관행이야 했던 그러한 부패 이젠 더 이상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선거 이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선거는 나라를 망칩니다. 따라서 이번 회에는 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그 액수를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이 펀드라고 하는 사설 펀드라고 하는 장차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범죄 수익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다퉈서 이 불법 선거자금을 쓰지 않는 방법을 국민에게 증명하고 그 돈을 스스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그 처분 금지를 해가지고 묶어두든지 해서 우리 국민들이 돈 선거가 아니다. 범죄 수익으로 하는 선거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